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도윤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옆에서 잠든 아내 정은의 얼굴을 살짝 바라보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7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턱선과 곧은 어깨가 군인다웠죠. 하지만 눈가에 늘어가는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니 벌써 정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아내는 언제나 그보다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죠. 일찍 일어났네요. 오늘 일찍 나가야 해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이 깨서.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나? 네,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더라고요. 곧 깨울 거예요. 도윤은 커피를 내리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빠, 복도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17살 수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죠. 우리 딸 일찍 일어났네. 오늘 시험 있다고 했지? 네, 영어 시험이요. 아빠가 어제 단어 외우는 거 도와줘서 자신 있어요.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온 세상의 신뢰가 담겨 있었죠.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 준비를 하던 중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한중령입니다. 중령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오전에 특별회의가 있으니 일찍 나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회의가 있다고 하네. 도윤은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생긴 직감이었죠. 그럼 나 먼저 갈게. 수진아, 시험 잘 보고. 네, 아빠. 오늘 저녁에 결과 알려드릴게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도윤은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수진이의 상장들, 정은이 키우는 화분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소중했죠. 부대로 향하는 길에 도윤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경제 상황과 정치적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만을 바랐으니까요. 부대에 도착하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비병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고 복도를 지나다니는 장교들의 걸음도 어딘지 급해 보였죠. 무슨 일인가?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부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표정의 부대장이 오늘은 심각해 보였죠. 한중령, 앉아보게. 예, 부대장님. 오늘부터 특별작전에 들어간다네. 민간 통제 작전이야.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간 통제 작전이라는 말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군인으로서 명령의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장님. 그날 오후 도윤은 작전 자료를 검토하며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윤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전국 주요 도시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그 옆에는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이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중령, 이쪽으로 오게. 부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작전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의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아보게. 오늘부터 자네가 담당할 임무에 대해 설명하겠네. 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긴장감이었죠. 부대장이 파일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네. 사회 안정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네. 파일 첫 페이지를 넘기자 비상계엄 준비사항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계엄령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대장님, 이게 정확히 어떤... 일단 자료를 다 보고 나서 질문하게. 도윤은 파일을 한 장씩 넘겨가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언론사 통제 방안, 집회 및 시위 금지 조치, 통신 차단 계획.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더 무거워졌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도윤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민선 정부 기능 정지 및 군정 실시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라 쿠데타 계획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인으로서 평생 지켜온 헌법 수호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었죠. 한중령, 자네도 알다시피 현 정부의 무능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네. 국가를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야. 부대장의 말에 다른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말문이 막혔죠. 이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실행에 옮길 예정이네. 자네 부대가 담당할 구역도 정해져 있어.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혼자 남아 다시 한번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었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어떻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평소 같으면 집에 가는 길이 즐거웠는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진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심으로 기뻐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끼기 어려웠죠. 저녁 식탁에 앉아서도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은이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먹으면서도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죠. 자꾸만 오늘 본 그 자료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남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요? 당신 표정이 예전에 전방 근무할 때랑 똑같아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을 때의 표정이에요. 정은의 말에 도윤은 더욱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국가 전복을 위한 계획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업무가 조금 복잡해졌어. 곧 정리될 거야. 수진이가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하잖아요. 저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가 과연 자신이 맞을까요? 만약 딸이 자신의 고민을 안다면 여전히 자랑스러워할까요? 밤늦게 서재에 홀로 앉아 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웃고 있는 정은과 수진의 모습을 보며 도윤은 자문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도윤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매일 아침 작전실에서 쿠데타 준비 상황을 보고받으며 밤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이중적인 삶이 계속됐죠.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빠,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아침 식탁에서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죠. 어떻게 딸의 생일을 깜빡할 뻔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18번째 생일인데 어떻게 있겠어? 17번째예요, 아빠. 수진이가 웃으며 아빠의 팔을 툭 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가장 소중한 가족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나 봐. 괜찮아요. 대신 오늘 저녁에는 꼭 일찍 들어와 주세요. 친구들도 초대했거든요. 아빠가 오신다고 자랑했어요. 정은이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딸 생일인데 오늘만큼은 일 걱정 말고 우리 가족만 생각해요. 그럴게. 꼭 일찍 들어올게. 약속해. 도윤은 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죠. 부대로 향하는 길에 도윤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분홍색 장미 한 다발을 샀죠. 꽃을 들고 나오면서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어릴 때 아빠를 영웅이라고 불렀던 기억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슈퍼맨이야. 5살 때 수진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했던 말이었죠. 그때 도윤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에게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으니까요. 작전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한층 더 긴박해져 있었습니다. 벽면의 모니터에는 디데이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중령, 긴급 상황이 발생했네. 부대장이 급하게 도윤을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대통령이 우리 계획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다네. 예정보다 앞당겨서 오늘 밤 자정에 작전을 개시한다. 도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니 수진이 생일 파티가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죠. 부대장님, 혹시 내일로 미룰 수는 안 된다네. 이미 모든 부대에 명령이 내려갔어. 한중령, 자네도 오늘 밤 부대에서 대기해야 한다.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죠. 수진이 생일 파티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후 내내 도윤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죠. 친구들에게 아빠 자랑을 했다던 수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후 5시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아, 나야. 미안한데 설마 못 온다는 건 아니죠? 정은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전화해요? 아빠한테 빨리 오시라고 해요.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기대에 찬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죠. 수진이한테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꼭 보상해줄게. 여보,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딸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정은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나중에 설명할게.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저녁 7시 도윤은 작전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집 생각뿐이었죠. 지금쯤 수진이는 친구들과 함께 케이크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한중령, 정신 차리게. 곧 작전이 시작된다. 부대장의 말에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가족에게 가 있었죠. 밤 11시 최종 작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윤은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쿠데타 관련 자료를 담아둔 증거물이었죠. 지금쯤 수진이는 실망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빠 자랑을 했는데 정작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딸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명령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딸에게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해야 했죠. 나는 군인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버지다. 자정이 되기 직전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도윤은 부대를 빠져나와 시내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죠.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외로이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수진이의 실망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아빠를 자랑했던 딸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전 6시 도윤은 한 방송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24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곳이었죠. 경비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긴급 제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특전사 중령 한도윤입니다. 국가 기밀에 관한 중요한 제보를 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곧 기자들이 급하게 내려왔죠. 중령님, 정말 특전사 소속이 맞으십니까? 네, 신분증을 확인해 보세요. 기자들은 도윤의 신분을 확인한 후 급하게 스튜디오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카메라 앞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긴급히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재 일부군 고위층에서 불법적인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선 정부를 전복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의 얼굴이 경직되었죠. 저는 이 계획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합니다. 도윤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쿠데타 계획서, 참여부대 명단, 작전 지시서 등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들이닥쳤죠. 한도윤 중령,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기자가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윤은 저항하지 않고 수갑을 찼죠. 국민 여러분,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도윤의 마지막 외침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정은과 수진이가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남편과 아빠의 모습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죠. 저 사람이 아빠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빠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 아빠가 왜 저래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정은은 딸을 끌어안으며 자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죠. 그동안 남편이 왜 그렇게 고민스러워 했는지, 왜 말이 없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옳은 일을 하신 거야. 아빠는 정말 용감한 분이셔. 하지만 아빠가 체포됐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나라를 지키신 거야.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오전 10시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죠. 한도윤 중령의 가족분이시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은은 수진이를 방으로 데려가고 커튼을 쳤습니다. 갑작스럽게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 내렸죠. 오후에는 군 당국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도윤 중령은 정신적 문제로 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것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이미 도윤의 증언은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저녁 무렵 옆집 정만석 아저씨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도윤의 용기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죠. 정은 씨, 괜찮습니까? 정만석 아저씨.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만석은 수진이에게 작은 노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걸 가지고 있어라. 내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지. 아저씨, 정말요? 그럼 아저씨가 거짓말하겠니? 내 아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수진이는 아빠가 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노란 손수건을 꼭 쥔 채 잠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일 파티에 오지 않은 아빠가 서운했는데 이제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알 것 같았죠. 정은은 밤늦도록 뉴스를 보며 남편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죠. 20해를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새벽녘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증언이 시발점이 되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죠. 진실의 총성이 울린 것입니다. 도윤의 폭로 이후 사흘째 되는 날 밤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죠. 정은과 수진이도 거실에서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만 것이었죠. 모든 집회와 시위는 금지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실시합니다. 언론 보도도 제한됩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모든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방송 점검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죠. 곧이어 휴대폰도 먹통이 되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수진이가 어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이었죠. 괜찮아, 수진아. 아빠가 옳은 일을 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모든 게 좋아질 거야. 하지만 정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학교에 가려고 하자 정은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어라. 밖이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 학교는 가야죠. 며칠만 참아라.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결국 수진이는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도 안 되고 인터넷도 차단되어 답답하기만 했죠. 오후에 정은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들렸죠. 그 군인 말이야. 텔레비전에 나온. 아, 한도윤 중령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그 사람. 완전 미친 사람 아니야?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고. 정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죠. 아니에요. 그분은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 당신 혹시 그 사람 아세요? 저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은에게 집중되었죠. 어머나, 반역자 아내네. 저희 남편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군인입니다.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래도 계엄령이 선포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남편이 막으려고 했던 일이에요. 남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은 장바구니를 들고 급하게 마트를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오해를 받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결정을 했는지 더욱 실감났죠. 그날 저녁 수진이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 했지만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하며 방에서 나오다가 현관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저 집이 그 반역자 집이래. 애도 있던데 불쌍하네. 불쌍하긴 아버지가 저런 일을 했는데.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빠를 반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화가 났죠. 며칠 후 수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야, 반역자 딸 왔다.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너희 아빠 때문에 계엄령 선포됐잖아. 우리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수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럼 왜 체포됐는데? 아빠는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의 계획을 막으려고 한 거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수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놀렸죠. 아빠 때문에 우리 모두 불편해졌잖아. 집에 가라. 반역자 딸. 수진이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정만석 아저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죠. 수진아, 힘들지? 아저씨, 친구들이 아빠를 반역자라고 해요. 정말 아빠가 잘못한 건가요? 정만석은 수진이 옆에 앉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저씨가 너만 할 때 우리나라에 군사 독재가 있었단다. 그때도 지금처럼 계엄령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지. 정말요? 그래, 그때 아저씨도 내 아빠처럼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우리가 옳았다는 게 증명됐단다. 정만석은 수진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내 아빠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두 알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지. 아저씨가 장담한다. 내 아빠는 진짜 영웅이야. 그날 밤 수진이는 아빠가 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노란 손수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만석 아저씨 말이 맞다면 아빠는 정말 멋진 일을 한 것이었죠.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도윤은 창살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도윤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했죠.
계엄령이 선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용기 있는 폭로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인터넷과 휴대폰이 차단되었지만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진실을 전해 나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대학생들이 작은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엄령으로 집회가 금지되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한도윤 중령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하지만 지금 나서면 우리도 체포될 수 있어. 그래도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겠어? 저분이 목숨 걸고 알려준 진실을 그냥 묻어둘 순 없잖아. 한편 정은의 학교에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정은을 교무실로 불렀죠. 정은 선생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휴직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교장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학부모들이 계속 항해 전화를 하고 있어요. 반정부 인사의 가족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정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 남편은 나라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정은은 고개를 떨구며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은은 마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그 아주머니들을 다시 만날까봐 걱정됐지만 생필품을 사야 했죠. 다행히 그날은 별일 없이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점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 카드가 안 되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행에서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구속되면서 가게 경제까지 타격을 받게 된 것이었죠.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당분간 학교를 쉬게 되었어.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수진이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엄마까지 피해를 받게 된 것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아빠 때문에. 아니야, 수진아.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만석 아저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쌀 한 포대를 들고 있었죠. 아저씨, 이게 뭐예요? 그냥 좀 받아둬. 요즘 힘들 텐데. 정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죠. 정은 씨, 너무 걱정하지 마. 도윤 씨가 한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정말요? 그럼 어제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한중령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고. 정만석의 말에 정은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한편 수진이의 학교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수진이를 멀리한 것은 아니었죠. 수진아, 괜찮아? 단짝 친구 민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나는 내 아빠가 멋있다고 생각해. 용기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아.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응, 우리 엄마도 그러셨어. 저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고. 민지의 말에 수진이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벽에 누군가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이었죠. 한도윤 중령은 영웅이다. 수진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빠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작은 시위들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계엄령으로 큰 집회는 불가능했지만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모여 조용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한도윤 중령을 석방하라. 계엄령 철회하라. 작은 구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은은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이도 학교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를 비난하던 아이들 중 일부가 이제는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너희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 응, 나쁜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려는 걸 막으려고 했어. 와, 정말 영화 같다. 아이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수진이와 함께 아빠의 사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수진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게요. 밖에서는 여전히 계엄령의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 속에서 변화의 바람이 조용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용기가 만들어낸 작은 불씨가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진실은 억압할 수 있어도 완전히 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폭로로 시작된 진실의 불씨는 꺼지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죠.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용기를 내어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계엄령으로 집회가 금지되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한도윤 중령을 석방하라. 진실을 밝혀라. 계엄령 즉시 철회하라. 구호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도윤과 같은 현역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제복을 벗고 시민으로서 거리에 나선 것이었죠. 우리는 한도윤 중령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한 중령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군인의 의무는 권력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정은의 집에서는 텔레비전으로 시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화면 속 시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엄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 수진아.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벅찼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만석 아저씨였어요. 정은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어요. 정은과 수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빠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윤이 제출한 USB의 내용이 진짜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었죠. 조사위원회에서 쿠데타 관련 증거들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죠. 대통령 퇴진, 쿠데타 세력 처벌하라, 한도윤 중령 즉시 석방. 시위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죠. 결국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쿠데타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발의되었죠. 법정에 선 대통령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피고인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대통령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윤도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어요. 한 달여간의 구금 생활로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호했죠. 증인께서는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정은과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인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증언이 계속될수록 방청석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집중했죠. 전 국가를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죠. 재판이 끝나고 도윤이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중령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이세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도윤은 가족을 찾았습니다. 정은과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죠. 여보, 아빠, 가족이 껴안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만난 가족의 재회였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특별 방송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쿠데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도윤 중령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취하되었으며 즉시 석방 조치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수진이의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아, 너희 아빠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영웅이야. 우리가 미안했어. 너희 아빠를 몰라봤어. 친구들이 수진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우리 아빠는 처음부터 옳은 일을 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정만석 아저씨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생 많았어. 자네 덕분에 나라가 바로 섰네. 아닙니다, 아저씨. 국민들이 용기를 내어준 덕분입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자네가 한 거야. 자네가 그 용기 있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암흑 속에 있었을 거야. 수진이는 아빠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진짜 영웅이에요.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수진아, 너도 앞으로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렴. 네, 아빠.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죠.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긴 터널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죠. 도윤은 다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수진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수진이를 영웅의 딸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죠. 친구들도 모두 수진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발표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발표예요. 선생님이 저보고 우리 아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당당하게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딸이 훌륭한 발표를 할 거라고 믿어. 정은도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휴직했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동료들이 모두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정은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동료 교사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정은은 감격했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부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였죠. 군 내부의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그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중령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부하들이 도윤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도윤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표본이었죠. 우리 모두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도윤의 첫 훈시는 간단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이 퇴근길에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죠.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신 그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머,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가 바로 섰어요.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가족분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도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문득 몇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죠. 가족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해야 했던 그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은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죠. 여보,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새로운 일이라 보람도 있고 다행이네요. 수진이는 발표 준비하느라 방에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이가 내일 할 발표 내용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위협할 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지켜야 합니다.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도윤과 정은은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신의 안전보다 나라의 미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훌륭한 발표가 될 거야. 도윤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했죠. 공원을 걸으며 도윤은 정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해준 말 기억해? 진실은 위험하지만 거짓을 따를 때 더 무섭다고. 기억해요.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용기를 줘서 결정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수진이는 앞서 걸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아빠와 함께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만석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도윤 씨, 요즘 어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저씨. 그때 자네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정만석은 수진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평생 자랑스러워해도 돼. 네, 아저씨. 저도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도윤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몇 달 전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힘이 되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정은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전혀. 오히려 그때 결정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저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
수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부모님께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수진아. 세 사람이 함께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웠던 그 시간들, 가족이 고통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일장까지. 내가 지킨 건 국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였구나.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작은 기여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도윤은 가족의 잠든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서 말이죠. 빛이 돌아온 것입니다.